F1의 고향 실버스톤에서 쓰여지는 각본 없는 드라마 2026 영국 그랑프리가 드디어 펼쳐졌습니다. 스프린트 주말로 진행된 이번 영국 그랑프리에서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 세션마다 주인공이 바뀌면서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홈팬들의 환호 속에서 기세를 올린 드라이버, 완벽한 주말을 만들어가는 듯했던 챔피언십 리더, 그리고 마지막까지 모두를 혼란에 빠뜨린 예상 밖의 변수까지. 대체 지난 주말 실버스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레이스 결과 때문에 초예민해진 막스 더크하네를 위해 원투피니시가 준비한 2026 영국 그랑프리 리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영국 그랑프리는 2026 시즌의 9라운드이자 시즌 4번째 스프린트 주말로 진행됐는데요. 그 무대는 F1의 성지 실버스톤, 무려 1950년 F1 월드 챔피언십 첫 경기가 열렸던 곳이자 마고첸 베케츠, 채폴로 이어지는 고속 코너 구간으로 유명한 캘린더에서 가장 빠르고 클래식한 서킷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2026년 규정 변경에 따라 단순히 고속 코너에서 차가 얼마나 잘 버티느냐뿐만 아니라 배터리 전력을 어디서 쓰고 어디서 아껴 쓰냐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변수로 여겨졌죠. 또한 실버스톤은 고속 코너와 긴 직선이 함께 있는 서킷인 만큼 공력 효율, 파워 유닛 성능, 에너지 관리, 타이어 부담까지 모든 요소가 한 번에 드러나는 무대인 만큼 올 시즌 각 팀의 경쟁 구도가 어디까지 바뀌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대였습니다. 또한 이번 주말은 다양한 관전 포인트도 있었는데요. 직전 오스트리아에서 우승한 러셀이 자신의 홈레이스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오스트리아에서 공격학 업그레이드 효과를 제대로 보여준 레드불이 실버스톤에서도 우승 경쟁권에 들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최근 두 경기에서 업앤다운을 심하게 겪은 페라리가 이 고속 서킷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여기에 러셀, 해밀턴, 노리스, 베어먼, 린블라드까지 영국 국기를 달고 달리는 5명의 드라이버들이 과연 홈팬들에게 어떤 결과를 선사할지, 이처럼 영국 그랑프리는 올 시즌에도 다양한 드라마를 예고하며 시작 전부터 분위기가 매우 뜨거웠습니다. 전세계 팬들의 관심이 역사와 전통의 실버스톤에 집중되며 드디어 금요일 영국 그랑프리의 첫 번째 세션이 시작됐는데요. 이번 영국 그랑프리는 스프린트 주말로 진행된 만큼 각 팀들에게 주어진 연습 시간은 단 한 번 60분뿐이었습니다. 각 팀 입장에서는 이 짧은 시간 안에 차량 밸런스와 타이어 흐름까지 모두 확인해야 했죠. 그런 중요한 프랙티스 1세션에서 가장 먼저 존재감을 보여준 건 홈 그랑프리를 맞은 페라리의 루이스 해밀턴이었습니다. 해밀턴은 1분 29초 160을 기록하며 전체 1위에 올랐는데요. 바르셀로나에서 시즌 첫 우승을 만들어낸 이후 자신이 수많은 기록을 써내려갔던 실버스톤으로 돌아온 해밀턴은 역시나 자신의 안방에서 굉장히 편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르클레르 역시 3위를 기록하면서 페라리는 스프린트 퀄리파잉을 앞두고 모든 팀들 중에 가장 좋은 첫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메르세데스 역시 만만치 않았는데요. 챔피언십 리더 키미 안토넬리는 세션 초반 팀 라디오를 통해 차량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금세 페이스를 회복하며 해밀턴에 이은 2위 기록을 작성했고, 러셀 역시 4위에 오르면서 상위권 경쟁력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홈 그랑프리를 맞아 특별 리버리까지 선보인 맥라렌은 피아스트리가 고속 코너에서 스핀하고, 노리스 역시 트랙 리밋으로 기록이 삭제되기도 하는 등 살짝 어수선한 출발을 보였고, 레드불은 두 선수의 페이스가 상위권 근처이긴 했지만 앞선 세 팀보다는 다소 뒤처진 인상이었죠. 그렇게 단 한 번의 짧은 프랙티스 세션이 끝나고 잠시 후 스프린트 퀄리파잉이 펼쳐졌는데요. SQ1에서는 하스, 캐딜락, 에스턴 마틴이, SQ2에서는 알핀, 아우디, 윌리엄스가 각각 탈락한 가운데 레이싱 부스의 두 선수는 모두 SQ3에 진출하며 최근 몇 경기 동안 이어진 팀의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상위권에서는 페라리의 해밀턴이 프랙티스 1에 이어 스프린트 퀄리파잉에서도 주인공을 차지했는데요. 트랙의 컨디션이 점점 좋아지는 가운데 해밀턴은 SQ1과 SQ2에서도 가장 빠른 기록을 작성했고, 마지막 한 바퀴 승부였던 SQ3에서는 페라리와 메르세데스의 치열한 대결 끝에 페라리의 해밀턴이 스프린트 4를 차지했습니다. 안토넬리도 굉장히 좋은 랩을 만들었지만 단 0.011초 차이로 아쉽게 2위에 머물러야 했죠. 레드불의 베르스타펜은 3위를 차지하며 존재감을 드러냈고, 그 뒤로 르클레르, 러셀, 노리스, 피아스트리가 선두권 그리드를 확정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토요일 영국 그랑프리의 첫 번째 승부처인 스프린트 레이스가 펼쳐졌는데요. 금요일 흐름만 보면 페라리의 해밀턴이 다음날 스프린트 레이스에서도 그대로 주도권을 이어갈 것처럼 보였지만 막상 실제 레이스에서는 조금 다른 그림이 나왔죠. 스프린트 4에서 출발한 해밀턴의 스타트 자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1번 코너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안쪽 라인을 지키며 안토넬리를 바깥쪽으로 밀어냈고 초반 선두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죠. 하지만 안토넬리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중고속 코너가 많아 에너지 관리가 힘든 실버스톤인 만큼 뒤에서 1초 이내로 추격하는 차량에 쓸 수 있는 오버테이크 모드, 즉 배터리를 0.5메가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은 안토넬리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했죠.
해밀턴이 초반 레이스를 리드하는 동안에도 안토넬리는 계속해서 1초 안팎의 거리에서 압박을 이어갔고 결국 8렙에서 결정적인 추월을 만들어냈습니다. 이후 클린에어에 들어간 안토넬리는 페이스를 본격적으로 끌어올렸고 해밀턴과의 간격을 벌리며 다시 반격할 만한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한편 그 뒤에서는 순위표가 요동치며 그야말로 혼전이 펼쳐졌는데요. 배터리를 어디에서 충전하고 어디에서 쓰느냐에 따라 추월과 재추월이 반복됐고 특히 선두권에서는 노리스, 러셀, 르클레르, 베르스타펜이 조금이라도 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해 매 랩마다 치열하게 배틀을 펼치며 꿀잼을 선사했죠. 17랩으로 짧게 치러진 스프린트 레이스 결과 메르세데스의 키미 안토넬리가 가장 먼저 체커기를 받으며 자신의 F1 커리어 첫 스프린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안토넬리는 스프린트 레이스 우승 직후 인터뷰를 통해 해밀턴과의 첫 10랩은 정말 재미있었다. 서로 한계까지 밀어붙였고 오버테이크 모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을 때 기회가 왔다는 걸 느꼈다. 스토어 코너에서 모든 걸 쏟아부었고 결국 추월에 성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해밀턴과 페라리는 정말 강하고 레드불과 맥라렌도 따라오고 있는 만큼 방심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메르세데스는 계속 기존을 높이고 발전해야 한다 라며 소감을 남겼습니다. 페라리의 해밀턴은 안토넬리의 뒤를 이어 2위를 차지했는데요. 스프린트 폴에서 출발해 우승을 놓친 건 아쉬웠지만 프랙티스 1위, 스프린트 퀄리파잉 폴, 스프린트 2위까지 이번 주말 페라리와 해밀턴의 페이스가 충분히 강하다는 걸 다시 한번 입증했죠. 3위는 맥라렌의 랜도 노리스였습니다. 노리스는 레이스 내내 조지 러셀의 압박을 받았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켜냈고 마침내 홈팬들 앞에서 스프린트 포디움에 오를 수 있었죠. 그 뒤로 러셀, 르클레르, 베르스타펜, 피아스트리가 체커기를 받았고 레이싱 부스의 리암 로슨이 8위에 오르며 마지막 1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박진감 넘쳤던 스프린트 레이스가 마무리되고 잠시 후 토요일 오후 본 레이스의 그리드를 결정하는 퀄리파잉이 펼쳐졌는데요. 점점 뜨거워지는 트랙과 일부 구간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유의하며 모든 선수들이 Q1 기록을 하나둘씩 작성해 나가는 가운데 메르세데스의 조지 러셀은 기록 작성 도중 언더스티어를 겪으며 그레블로 빠지는 위험천만한 사고를 겪었습니다. 그때까지 작성한 기록이 없었던 러셀이었기에 자칫 홈그랑프리에서 Q1 탈락까지 갈 뻔했지만 차량을 고치고 다시 트랙에 복귀해 막판에 간신히 기록을 만들며 Q2 진출에 성공할 수 있었죠. 한편 알핀의 가슬리는 스트롤의 플라잉랩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퀄리파잉 이후 3그리드 강등 페널티를 받았고 콜라핀토 역시 100회체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겪는 등 알핀의 최근 답답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Q1 결과 오콘, 보타스, 콜라핀토, 페레스, 스트롤, 알론소가 각각 탈락했습니다. 잠시 후 Q2에서는 일부 상위권 선수들이 타이어를 아끼기 위해 썼던 타이어를 끼고 기록 작성에 도전했는데요. 주말 내내 숏러 페이스가 다소 아쉬웠던 맥라렌은 중고 타이어의 기록이 생각보다 나쁘게 나오자 결국 새 타이어를 끼고 겨우 Q3 진출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Q3 진출을 놓고 중위권 팀들의 기록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진 결과 레이싱 부스의 두 선수가 스프린트 퀄리파잉 때와 마찬가지로 또 한 번 Q3에 진출하며 확실한 인상을 남기기도 했죠. Q2 결과 보톨레토, 가슬리, 후켄버그, 베어먼, 사인스, 알본이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Q3 폴 포지션을 향한 메르세데스와 페라리의 싸움이 펼쳐졌는데요. 첫 번째 시도에서 해밀턴과 르클레르가 원투를 차지했지만 곧장 안토넬리와 러셀이 1위 자리를 빼앗았고 이후 안토넬리는 마지막 어택에서 기어의 기록을 더 단축시키기까지 했죠. 페라리의 두 선수도 마지막까지 반격을 시도해봤지만 안토넬리의 기록을 넘을 수 없었고 결국 메르세데스의 키미 안토넬리가 폴포지션을 차지하며 올 시즌 5번째 폴이자 메르세데스의 개막전 이후 전경기 폴포지션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페라리의 르클레르와 해밀턴은 2, 3번 그리드를 차지했고 그 뒤로 러셀, 하자, 노리스, 베르스타펜, 피아스트리가 각각 스타팅 그리드를 배정받으며 일요일 레이스 구도가 흥미롭게 만들어졌죠. 스프린트에서는 안토넬리가 해밀턴을 제쳤지만 본 레이스는 51랩의 긴 승부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과연 안토넬리가 챔피언십 리더다운 완벽한 주말을 완성할지 아니면 페라리가 실버스톤에서 다시 한번 반격할지 모든 팬들의 관심은 이제 메인 이벤트인 본 레이스로 향했죠. 다음날 일요일 본격적인 레이스에 앞서 실버스톤에서는 아주 귀우면서도 치열한 이벤트가 하나 펼쳐졌습니다. 바로 드라이버들이 각자의 레고 레이스카를 타고 달린 미니 레이스였는데요. 지난 시즌 마이애미에서 화제가 됐던 레고 퍼레이드가 이번에는 실버스톤에서 미니카 레이스로 돌아온 겁니다. 무려 28,000개가 넘는 브릭으로 만들어진 미니카였지만 드라이버들의 승부욕이 워낙 강하다 보니 시작하자마자 충돌과 코스 이탈 등 난리도 아닌 레이스가 펼쳐졌고 이 혼돈의 레고 레이스에서 가장 먼저 결승선에 들어온 드라이버는 에스턴 마틴의 페르난도 알론소였죠. 와, 이걸로 하늘 푸네. 그리고 이 열기를 이어 잠시 후 본 레이스가 펼쳐졌는데요. 각 차량들이 그리드의 정렬을 마치고 5개의 불이 꺼지며 드디어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폴에서 출발한 안토넬리는 휠 스핀을 겪으며 스타트가 다소 늦어졌고 페라리 듀오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치고 올라오며 선두권 상황은 순식간에 페라리 원투, 티포시들을 잔뜩 흥분하게 만들었죠. 이대로 원투 피니시? 그리드 뒤쪽도 초반부터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요. 피아스트리는 프론트 윙에 손상을 입은 탓에 결국 피트에 들어가며 초반부터 선두권 경쟁에서 멀어졌고 알본도 6번 코너에서 오버스티어가 나며 베어먼의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10초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해밀턴 역시 출발 신호가 떨어지기 전 점프 스타트 의심으로 조사된
선두대상에 올랐고 결국 5초 페널티를 받으며 레이스 초반부터 굉장한 부담을 안고 달리게 됐죠. 그럼에도 해밀턴은 초반에 르클레르를 계속 압박했지만 서서히 페이스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 뒤에서 에너지를 관리하며 때를 기다리던 안토넬리는 기어이 11렙에 해밀턴을 추월하며 2위로 올라섰습니다. 이후 르클레르와 안토넬리가 선두권 싸움을 벌이는 사이 뒤에서는 러셀과 베르스타펜이 추월과 재추월을 반복하며 4위 싸움을 치열하게 벌이기도 했죠. 한편 선두에서 달리던 르클레르는 첫 번째 스틴트 내내 안정적으로 리드를 이어갔는데요. 메르세데스의 안토넬리는 여기서 다른 승부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피트스톱을 최대한 늦게 가져가며 타이어 수명 차이로 승부를 보는 전략이었죠. 르클레르가 26렙에 먼저 피트로 들어가 하드 타이어로 교체하는 사이 안토넬리는 1위 자리에서 36렙까지 최대한 버텨냈습니다. 이후 타이어를 교체한 뒤 트랙에 복귀했을 때는 르클레르의 7.7초 뒤처진 상황이었지만 10렙이나 더 신선한 타이어를 가지고 매 랩마다 거의 1초씩 격차를 줄여나가며 무섭게 선두를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41렙이 됐을 때 르클레르와 안토넬리의 격차는 불과 3.7초까지 좁혀졌고 이대로라면 몇 렙 안에 배틀이 펼쳐질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레이스의 흐름을 뒤엎는 초대형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안토넬리의 차량이 갑자기 느려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는 차량 어딘가가 망가졌다고 보고했고 메르세데스는 차량을 피트로 불러 새 프론트 윙과 새 타이어를 장착하며 문제의 원인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5위로 트랙에 복귀한 안토넬리의 차량은 여전히 코너에서 제대로 돌지 못했고 팀은 그에게 리타이어할 것을 권유했지만 안토넬리는 단 1포인트라도 벌어들일 수 있다면 포기하지 않겠다며 끝까지 트랙 위에 남으려 했죠. 이 친구 집념보게. 이후 메르세데스는 차량의 왼쪽 앞바퀴 휠실드가 부러진 것을 확인해 안토넬리를 다시 한번 피트로 불러 이물질을 제거했지만 11호 복귀한 안토넬리의 차량은 여전히 정상이 아니었고 결국 수차례 트랙 밖으로 밀려난 탓에 트랙 리밋으로 5초 페널티까지 받아야만 했습니다. 영리한 운영을 보여주며 우승을 노리던 안토넬리는 그렇게 한순간에 포인트권 밖으로 밀려나고 말았죠. 안토넬리가 그렇게 선두권 경쟁에서 멀어지자 르클레르는 선두에서 편안하게 레이스를 리드했고 그 뒤로 해밀턴, 베르스타펜, 러셀, 노리스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8렙 또 하나의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3위로 달리며 포디움을 눈앞에 두었던 베르스타펜이 직전 오스트리아에서의 퀄리파잉과 마찬가지로 차량의 리어윙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순간적으로 차량 컨트롤을 잃고 그래블 트랩에 빠진 것이죠. 이 사고로 베르스타펜은 리타이어 해야만 했고 사고 수습을 위해 즉시 세이프티카가 발령됐는데요. 대부분의 선수들이 세이프티카 엔딩 이후 리스타트 상황을 대비해 타이어를 교체한 가운데 러셀은 타이어 교체 없이 트랙 포지션을 지키는 선택을 했고 해밀턴보다 앞선 2위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판단은 완벽히 들어맞게 됐죠. 관중과 팀들은 세이프티카 엔딩 이후 단 한두 랩이라도 치열한 승부가 펼쳐질 것을 기대했지만 선두권 사이에 낀 백마커 차량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남은 랩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세이프티카 상황에서 레이스가 종료되는 허무한 엔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중계방송에서는 한때 세이프티카 엔딩 메시지가 나온 탓에 모두가 리스타트를 기대하기도 했지만 FIA는 세이프티카 절차 자체는 올바르게 진행됐으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잘못 표시된 것뿐이라고 발표했죠.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레이스 결과 세이프티카 뒤에서 체커기를 받은 페라리의 르클레르가 2026 시즌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024년 미국 그랑프리 이후 623일 만에 우승이자 페라리의 통산 250번째 그랑프리 우승이었죠. 르클레르는 레이스 직후 인터뷰를 통해 믿기지 않는다. 레이스 마지막은 내가 꿈꿨던 모습은 아니었지만 최근 몇 주가 매우 어려웠던 만큼 이 우승은 정말 특별하다. 스프린트와 퀄리파잉 사이에서 무언가를 찾았다고 느꼈고 오늘은 내가 원했던 감각이 돌아와서 정말 행복하다. 이 흐름을 앞으로도 이어가고 싶다 라고 소감을 남겼습니다. 메르세데스의 러셀은 세이프티카 상황에서 타이어를 교체하지 않고 자리를 지킨 덕에 추월 없이 2위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그는 레이스 직후 인터뷰를 통해 실버스톤에서의 첫 포디움이다. 운이 아주 나쁜 레이스였던 것 같기도 하고 레이스 도중 펑처가 있었던 걸 감안하면 운이 좋기도 했다. 내 입장에서는 타이어가 완전히 식어 있었기 때문에 2위로 무사히 마친 것만으로도 다행이었다. 페라리 쪽이 정말 빨라 보이는 만큼 이제 제대로 된 싸움이 펼쳐질 것 같다 라고 소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남은 포디움 한 자리는 이번 주말 내내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준 페라리의 해밀턴이 차지했습니다. 그는 레이스 직후 인터뷰를 통해 샤를에게 정말 큰 축하를 보낸다. 나는 오늘 충분하지 않았지만 샤를은 오늘 나보다 우위에 있었고 팀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고 있다. 올해 페라리가 2번이나 우승을 차지한 이 결과는 정말 환상적이다 라고 소감을 남겼습니다. 그 뒤로 맥라렌의 노리스는 4위를 차지했는데요. 주말 내내 차량이 꽤나 답답하게 느껴졌던 걸 감안한다면 노리스에게는 나름 괜찮은 결과였지만 팀메이트 피아스트리는 11위로 레이스를 마치며 홈레이스를 치른 맥라렌으로서는
입장에서는 제법 아쉬운 주말이었죠. 레드불은 주말 내내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아이작 카자가 5위로 레이스를 마쳤지만 베르스타펜의 경우 차량의 기계적 문제로 허무하게 리타이어하며 팀에 대한 불만이 더욱 심해지고 말았습니다. 이러다 조만간 레드불 떠라는 거 아니야? 레이싱 부스는 로슨이 6위, 림블라드가 7위로 체커기를 받으며 4경기 연속 더블 포인트 피니시를 기록, 중위권 팀 중 가장 좋은 분위기를 다시 한번 이어갔고, 아우디는 훌켄버그가 기어박스 문제로 리타이어했지만 보톨레토가 8위를 차지하며 개막전 이후 정말 오랜만에 포인트를 얻었습니다. 메르세데스의 안토넬리는 9위로 레이스를 마쳤지만 앞서 트랙 리미트로 5초 페널티가 부과되며 최종 순위는 15위로 떨어졌고, 그 덕분에 알핀은 콜라핀토가 19번 그리드에서 무려 9위까지 올라왔고, 가슬리 역시 10위를 기록하며 더블 포인트를 달성했습니다. 윌리엄스는 사인스가 레이스 초반 포인트권에 들기도 했지만 끝까지 순위를 지키지 못하며 결국 12위로 레이스를 마쳤고, 알본은 오프닝랩 사고로 프론트윙 손상을 입은 뒤 포인트 가능성이 사라지자 남은 레이스를 새 프론트윙 업그레이드 데이터를 모으는 데 활용하다 48렙에 리타이어했습니다. 하스는 베어먼이 13위, 오콘이 14위로 무기력하게 레이스를 마치며 3경기 연속 노포인트를 기록한 가운데, 캐딜락은 페레스가 14위, 보타스가 16위로 모두 완주에 성공하며 올 시즌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냈고, 마지막으로 에스턴 마틴은 알론소가 18위, 스토럴이 19위로 레이스를 마치며 스프린트와 레이스에서 두 선수가 모두 완주에 성공한 것에 의의를 두어야만 했죠. 이렇게 2026 영국 그랑프리는 스타트, 전략, 신뢰성, 사고, 세이프티카까지 F1에서 벌어질 수 있는 거의 모든 변수가 한 번에 터지며 올해도 꿀잼 경기로 마무리됐는데요. 근데 엔딩은 좀 힘이 빠졌다는 거. 안토넬리는 여전히 챔피언십 선두를 지켰지만 최근 3경기 중 2번이나 포인트 획득에 실패한 가운데 러셀과 해밀턴은 꾸준히 격차를 좁혀나가고 있고, 페라리는 르클레르의 우승으로 분위기를 크게 끌어올렸죠. 덕분에 2026 시즌 챔피언십 싸움은 이제 더 복잡하고 재미있어졌는데요. 여러분은 이번 영국 그랑프리를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평을 남겨주세요.